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한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자, 김일성의 각근 전술, 김정은의 핵 전술, 3국이 박살을 냈으며 북한과 중국,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각근 전술의 유래, 김일성의 각근 전술이란 1969년 김일성이 간첩 및 공작원 양성소인 북한 금성 정치대학,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이후에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후 김일성이 1972년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의 정치군관 양성소인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도 각근 전술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내 대공수사 및 대북 정보기관의 관련자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던 각근 전술에 대해 1996년 북한 연구소가 발간한 북한 대사전에 처음 그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위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라며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가시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만다라고 김일성이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는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라내기 위한 각근 전술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즉 남조선 혁명 과정에서 반미 투쟁과 반일 투쟁의 중요성을 김일성이가 강조한 겁니다. 북한 김일성의 이른바 각근 전술이란 용어가 대남 간첩 양성소나 북한군 정치군관 교육훈련기관에 제한적으로 학습되다가 당 간부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75년 2월 17일이었으며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에서 한 결론,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며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로 맞이하자. 여기서 김일성이는 이른바 각근 전술에 대해 우리 조선노동당의 확실한 무엇이다? 대남 전략 투쟁 노선, 남조선 해방 투쟁 노선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르게 일본을 찾아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해시키고, 또한 한일 정상회담과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나라며, 사실상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일본 자위대가 자연스럽게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시대와 드디어 북한 김일성의 각근 전술이 점점점 이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정치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근 전술, 김일성의 각근 전술의 핵심은 바로 대남 조카 통일의 핵심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 반일을 주장하는 민주당, 또한 북한, 중국, 북한과 중국 민주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과 또한 한미일 동맹
강화로 민주당과 중국, 북한을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는 시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정치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이 북한에 포섭된 간첩들과 또 종북 주사파 세력들도 김일성의 갓근 전술을 구사하며 반미와 반의를 부르짖은 것은 현실이며, 이 김일성의 갓근 전략에 동조한 것도 사실상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권에서 이슈를 만들어냈던 민주당의 반일 프레임, 윤석열 시대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친일, 또 일본과의 교류, 또 일본과의 동맹 강화,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정치보다 한일 동맹 강화를 통해 경제 교류 협력의 확대와 나아가 북한 김정은을 잡겠다는 의지,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오늘날의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정치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소상하게 한미일 정상 whenever, whatever 위력, 김정은 갈라치기 안 통한다.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수차례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속셈은 한미 갈라치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한미 갈라치기는 김정은의 핵 전술에 입각을 하고 있죠. 핵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동맹 사이를 이간하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핵 전술입니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은 삼국 정상이 이런 김정은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라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삼국 중 한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위협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문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삼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영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 가장 빠르게 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공약대로라면 북한이 한국을 노린 전술 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에도 삼국 고위급에서 핫라인을 가동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북한은 올 3월에도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에 모형 전술 핵 탄두를 탑재한 뒤 상공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애초에 삼국이 이런 공약 채택에 협의할 수 있었던 것도 각기 다르게 정의했던 위협에 대한 인식차를 상당히 좁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남한을 노린 전술 핵을 완성해 한미 동맹의 상호 방위 딜레마를 가중하려고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달성할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삼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외교부 장관이나 북한 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화상이나 전화로 한미일 등 양자 간 연쇄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구축될 한 라인을 통해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협의에 참여하는 당국자의 급도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공약 문건에서 협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건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도전, 도발, 위협 등 협의를 가동할 수 있는 위기의 종류도 다양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각국의 주관적 해석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 김정은의 전술 핵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등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일 간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는 문건에 있는 문안 그대로의 표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쓴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 와는 온도차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상회의를 앞둔 언론 설명에서 미 당국자는 협의의 의무로 한국 당국자는 협의의 공약으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결국 문건에는 의무가 아닌 공약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아직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감한 3국 안보 협력의 범위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대만 문제만 하더라도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틈타 북한이 한국을 노린 도발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3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안보가 결국 연결돼 있다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결론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두고서도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하는 견해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 김정은의 핵 잡고 중국 공산당 잡고 한미일 동맹뿐이 아니라 여기에 대만 또 쿼드, 오커스, 나토군까지 총 포함시켜서 공산 세력들과의 제대로 싸움을 붙겠다라는 한미일
동맹의 그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